오늘은 영상 그 중에서 모션 그래픽 업계 진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약 11개 정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방송국, 포스트 프로덕션, 종합광고 대행사, 디지털 에이전시,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 게임 회사, 그리고 교육업계, 그리고 인하우스, 홈쇼핑, 크리에이터, PD 프로덕션, 프리랜서. 먼저 방송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송국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중파, 종편, 케이블 등이 있고 OAP, 네트워크 디자인, 타이틀 시퀀스 등을 주로 작업합니다. 종편, 공중파, 케이블 채널의 주요 특징은 공채 입사 어려움과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라는 점입니다. 아트텍은 방송국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드라마에 좀 더 포커싱이 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트텍의 특징은 계열사의 특성상 모 기업과의 모 방송국과의 대우 차이가 꽤나 크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로커스, 서울비전, 포스 크리에이티브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TVC, 영화 후반 작업, 타이틀 시퀀스, 예고편, 합성, 편집, 뮤직비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한다고 이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의 특징은 동종업계 대비 주체하는 워라밸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직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합광고 대행사 그리고 디지털 에이전시입니다. 제2기획, 이노션, HS에드, 에드쿠아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큰 종대사에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의 티오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커리어가 쌓이고 PD, CD, AD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광고 대행사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상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표에 넣어두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TVC, 바이럴, 프로모션, SNS 등 매체별 광고를 만듭니다. 다만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 포스트 프로덕션과 스튜디오로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회사에서 새로운 대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광고 대행사가 대행을 하고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포스트 프로덕션 또는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에 의뢰를 합니다. 한마디로 게임 회사, 종합광고 대행사,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광고 대행사, 디지털 에이전시의 특징은 광고업계의 특성상 워라밸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입니다. 델픽, 슈퍼베리모, 콥, 스튜디오 피보테 등이 있고 브랜드 애니메이션, 게임 시네마틱, 디지털 광고, 프로모션, 미디어 파사드, 뮤직비디오 등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특징은 아웃풋에 해당 스튜디오만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게임 회사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넥슨, 넷마블, NC, 웹젠 등이 있고 자사게임, 시네마틱 및 프로모션 광고를 합니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외주를 제외한 스콥이 작은 프로젝트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게임이 나오면 종합광고 대행사들끼리 경쟁 PT를 하게 되고 그 PT에서 1등을 하게 된 대행사가 연간 대행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연간 대행은 TVC뿐만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배너 광고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주요 영상은 대행사에서 또 프로덕션,
아니면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로 발주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스콥이 작은 프로젝트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처우 복리 후생 등을 생각하면 워너비 회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교육 강의입니다.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이 있고 주요 업무로는 강의 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 강의 영상의 인아웃으로 강사 소개 영상 등을 주로 작업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작업 영역이 제한적이라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커리어를 쌓을 경우 대체적으로 계속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인하우스입니다. 인하우스는 기업과 스타트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또는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도 따지고 보면 인하우스지만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분류하였고요. 다시 인하우스 얘기를 하면 인하우스에서 주요 하는 업무는 자사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다만 게임 회사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외주를 제외한 스콥이 작은 프로젝트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네이버나 라인 이런 카카오 등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되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은 다수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인서트와 브릿지 영상 등을 제작합니다. 홈쇼핑 쪽의 특징은 작업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홈쇼핑에 다양한 제품이 있기에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마다 주로 작업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분야인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크리에이터가 아닌 그 회사나 크리에이터에게 속해 있는 편집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사 또는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및 채널 프로모션을 만듭니다. 이쪽의 특징은 가장 핫한 분야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PD 프로덕션입니다. PD 프로덕션은 광고 대행사에서 아니면 방송국에서 일하던 PD가 독립해서 회사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아주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영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쪽의 특징은 경쟁이 치열하고 몇몇 회사를 제외하면 마이너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인과 크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요. 이쪽의 특징은 경쟁이 무척 치열하고 잘 나가는 개인과 크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지칭되는 이들은 연 수익 1억을 가볍게 찍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혼자서 하는데 매년 1억 넘게 버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도 따라오는 것 같고요.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다작을 해도 1억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에 보이는 릴레이션십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상 쪽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고주, 대행사, 제작사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가 되면 경쟁 PT를 진행해서 대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대행사는 지금 설명드렸던 종합광고 대행사나 디지털 에이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PT, 이 경쟁 비딩을 통해서 선정된 대행사는 해당 상품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또는 연간 내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TBC, 바이럴, 5개 광고, 배너 광고 등 모든 종류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행사에서는 애초에 기획된 예산 내에서 퀄리티와 비용을 고려해 제작사를 선정합니다.
이 제작사가 포스트 프로덕션이냐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냐 아니면 프리랜서냐, 이거는 순전히 대행사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영상 작업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업계끼리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깊이가 얕고 깊고의 차이일 뿐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업계 바닥이 좁다는 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샛길로 샜는데요. 오늘은 모션 그래픽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